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와 차, 이 두 음료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잠깐, 이 흔한 음료들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커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커피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양치기 소년 칼디가 커피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밤에도 활발하게 뛰어노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신기하게 여긴 칼디는 이 열매를 수도원에 가져갔고, 수도승들은 잠을 쫓기 위해 이 열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졸음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본능이 커피를 세상에 알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흘러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 카흐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원에서는 밤샘 기도를 위해 커피를 애용했다고 하는데요.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커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6세기 말, 드디어 커피는 유럽에 상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과 향 때문에 외면받기도 했지만 곧 유럽인들은 커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각 도시에는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곳은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의 토론 장소이자 새로운 정보 교환의 장소였으며, 수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잠을 쫓는 음료가 아닌 사회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은 커피 재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특정 기후 조건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식물이었죠. 결국 유럽인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커피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값싼 노동력 착취와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차의 역사는 커피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700년경 중국의 신농 황제가 뜨거운 물에 찻잎이 떨어진 것을 보고 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는 중국에서 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음료로 발전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차 문화가 꽃을 피웠고, 귀족들은 다도를 통해 정신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예술과 철학의 경지로 승화된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차는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차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각 나라의 전통과 정신을 담아낸 독특한 다도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다도는 특히 유명하죠. 유럽인들이 차를 처음 접한 것은 17세기 초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차가 유럽에 소개되었고, 곧 귀족들 사이에서 고급 음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차에 푹 빠져버렸고, 차는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차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인도에서 차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인도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식민지배라는 어두운 역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 한 잔에도 역사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커피와 차는 모두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음료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커피 한 잔, 친구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음료들은 우리에게 활력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커피와 차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커피와 차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어떠셨나요? 커피와 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혹시 지금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커피와 차는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한 무역을 통해 생산된 커피와 차를 소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커피와 차는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와 차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커피 한 잔, 차 한 잔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음료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